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한 뒤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다. 사실 중고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놓치면 이후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입하신 뒤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는 방법을 더 깊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능보증보험의 기본 이해. 매매상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성능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보험의 가입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주행거리가 20만 킬로미터 이하일 것, 대형 화물차는 가입 불가. 이 조건을 충족한 차량이 판매되면 보증보험은 차량 인도 후 30일 이내 또는 2000km 이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보증 수리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지 15일밖에 안 됐더라도 2500km를 주행했다면 보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1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역시 보증은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연장 보증 보험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차량 구입 시 딜러에게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증되는 연장 보험이 있으니 중고차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타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옵션처럼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니 계약 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매매상의 상품화 과정. 그렇다면 매매상은 차량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중고차가 매입되면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상품화 과정을 거칩니다. 차량 외관은 광택 작업과 도장 보수, 실내는 탈취, 클리닝, 시트 청소, 휠 복원, 타이어 광택, 엔진룸 세척. 겉보기에 깨끗하면 소비자가 믿음을 갖고 구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찌그러진 곳은 판금 도색을 하고 고장난 부품은 교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지만 수리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문제를 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이나 미션에 누유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수리하려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은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오일 자국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성능 점검 시에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보증기간이 끝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성능 점검은 보통 10에서 15분 정도 진행되는데 미세 누유까지 잡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띄게 심한 경우라면 수리 후 판매하지만 미세한 경우는 그냥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상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고비용 수리를 다 하고 판매하면 다른 차량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이런 이유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차량을 구입한 직후에는 보증기간 내 최대한 많이 운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짧은 거리만 가끔 운전해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엔진, 미션, 냉각 시스템 등은 장거리 운행이나 다양한 주행 환경을 경험해야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깨끗하게 수리하고 타야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보증기간 안에서는 차량 상태를 있는 그대로 두고 관찰해야 합니다. 괜히 수리비를 쓰고 나서 보증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이후에도 안심하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린 연장 보증 보험을 꼭 고려하세요. 특히 수입차나 고급차는 수리비가 국산차의 몇 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보험 하나가 수백만 원을 아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정비업소 점검의 필요성. 중고차를 구입한 뒤 어느 정도 운행을 하셨다면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겨서 전체적인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진 및 미션 누유 여부, 리프트로 올려서 하부 확인, 전기계통 작동 여부, 에어컨, 히터, 전조 등 계기판 작동 여부, 하체 부품 마모, 로어암, 부싱, 타이로드 엔드의 상태 확인,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캘리퍼 상태, 서스펜션 상태, 쇼바, 누유 여부 확인, 냉각수 누수, 라디에이터 상태, 배터리 성능과 충전 여부, 도막 측정 차량 도장 두께를 측정해 판금 교환 유무 확인. 특히 도막 측정은 사고 유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교환된 부위가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도장 두께를 재보면
원래보다 두꺼운 부위가 있어 교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능 보증 점검에서 놓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고, 만약 점검 내용과 다르다면 보상도 가능합니다. 5번째, 실제 사례로 보는 교훈. 첫 번째 사례, 어떤 분은 보증기간 동안 차량을 거의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엔진 오일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누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나 보증을 못 받았고 수리비로 2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 또 다른 소비자는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장거리 주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션 변속 충격이 나타났고 보증보험으로 미션 교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운행을 미루고 세차만 하며 두었다면 큰 돈을 지출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사례, 어떤 분은 도막 측정을 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나중에 대형 사고 차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능 점검서에는 사고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자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의 작은 준비가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아줍니다. 6번째,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고차 구입 후 소모품 관리입니다. 보증보험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소모품 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타이어, 배터리 같은 것은 대부분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타시다가 갑자기 교체 시기가 겹치면 수십만 원 단위의 지출이 한 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어느 정도 타본 뒤 소모품 교체 주기를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교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중고차는 전 차주의 관리 습관이 달랐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소음이나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무조건 고장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정비사에게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문제라면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신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 습관을 꼭 들이세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가까운 정비소에서 오일 상태,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브레이크 등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사고나 큰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중고차 구입 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았을 때 정비소에 간다면 꼭 정비 이력을 받아보세요. 두세 곳의 정비 이력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비소의 정비 이력을 국토부에 전송해야 하는데요. 정비소마다 정비 이력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기에 그곳들의 정비 이력을 받게 되면 내가 산 중고차의 히스토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 정비 이력도 받아보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되면 중고차이지만 중복되는 정비 없이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 어떤 수리를 받았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하셔서 의미 없이 소비되는 비용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능 보증보험의 조건, 30일 2000km를 반드시 숙지할 것, 보증기간 안에 최대한 많이 운행해 문제를 빨리 찾을 것, 차량을 받자마자 수리하지 말고 상태 그대로 타볼 것, 필요하다면 연장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일정 기간 운행 후 정비업소에서 정밀 점검을 받을 것, 도막 측정으로 사고 이력 여부를 확인할 것, 소모품 교체 주기를 체크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 여러 정비소를 방문하여 정비 이력 확보할 것. 이 7가지만 지켜도 중고차로 인해 불필요하게 큰 돈을 쓰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는 잘만 고르면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